예, 안녕하세요. 자,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자, 파이널 쪽집게 100문항 특강을 맡게 된 임정빈이라고 하고요. 자, 회로이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회로이론 강의를 나가는데, 회로이론은 제어공학하고 회로이론 두 가지가 같이 합쳐져 있는 과목이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저희가 문제 100문항 풀어드릴게요. 자,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을 합쳐서 회로이론이라고 하는데,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제어공학이 12문항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로이론이 8문항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요게 60% 비중을 차지하고 요게 한 40%라는 거죠.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목 수를 보시면 회로이론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 장으로 따지면 한 14개 장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어공학은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 17, 8, 9, 한 10개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 자, 얘는 14개 장으로 돼 있고 얘는 10개 장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누가 더 많이 나온다? 얘가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이도로 따져도 얘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합니다. 어려움도 얘가 훨씬 더 높아요. 요 회로 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잔머리를 굴리는데 어떻게 굴리십니까? 얘는 안 해. 회로 쪽은 안 할 거야. 나 제어만 할 거야. 이렇게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과락이 나오는 분들이에요. 공부 못하는 분들의 전형적인 특성이죠. 버리면 안 되는데 버려요. 40% 비중이면 엄청나게 큰 거고요. 요거 다 맞아도 12개밖에 안 돼요. 근데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제어공학이 어려운 거는 또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어공학이 조금 어렵게 나왔다. 약간 까다롭게 나왔다. 그러면 과락이 나오는 거예요. 회로이론에서 과락 나왔다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회로를 공부 안 하고 제어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간혹 그 강의하시는 교수님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되게 답답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공부를 하실 땐 메인이 있고 메인이 아닌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메인이 아닌 거를 아예 버려버리면 메인을 가지고서 올백을 맞아주면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사람이라는 게. 즉 뭐냐면 제어를 내가 다 맞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 버려도 돼요. 근데 못 맞춘다니까요. 얘를.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버림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첫째로 전기의 가장 베이스 중 하나가 회로이론이에요.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직강 나갈 때는 회로이론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다른 과목이 가장 큰 베이스예요. 전자기학이 베이스일 것 같지 아니에요. 전자기학은 전기의 성질을 배우는 과목이고요. 그게 끝나면 회로의 기본적인 형태를 이해했을 때 전력공학과 그 다음에 전기기기 그 다음에 또 그 외적으로 응용 그리고 실기 과목에 나오는 수학적인 부분들 이런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즉 뭐냐면 얘가 비중이 그만큼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 얘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필기만큼은 이 제어는 좀 줄이고 요 회로이론 비중이 커져야 되는데 이제 되게 이제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과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두 과목 같은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회로랑 전력공학이 비슷하다, 기기가 비슷하다 이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회로랑 제어공학을 같이 묶어 놓으니까 항상 사람들이 회로가 어려우니까 회로를 공부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근데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한 쪽집게 100문항 반을 통해서 내가 공부할 시간 없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만이라도 최소한 보고 가십시오. 그러면 요 회로이론이라고 하는 과목 있죠? 요 과목 20문항 중에서 12개는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어가 좀 쉬운 편이니까 제어를 집중적으로 하시되 회로이론은 뭐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위주로 좀 봐달라. 예, 찍어드리니까 그것만 잘 봐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재를 만들었을 때도 제어가 약 60문항, 한 60문항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60문항 정도로 잡고 회로를 약 40문항이 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비중으로 잡으려고 좀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그걸 좀 알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자, 저는 그래서 어떻게 문제 배열을 잡았냐면 제어를 먼저 앞쪽으로 60문항 정도를 집어넣고요. 뒤에 회로를 40문항을 집어넣습니다. 반대로 산업기사는 회로가 많이 나오고 제어가 조금 나와요. 회로가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17문항 내지 16문항이 나오고 제어가 한 4문항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걔네 같은 경우에는 8대2 또는 7대3 정도의 비중이에요. 8대2가 맞겠죠? 그 정도 비중이 되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회로를 많이 봐야 되는 거고요. 기사 보시는 분들은 6대4, 제어가 6이고 회로가 4예요. 그러니까 60문항 정도를 먼저 제어를 보시고
그 다음에 회로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과목은 뭐 하나 이렇게 만만한 놈은 없습니다. 다 어려우니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고 더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라플라스 변환이 나오죠? 자, 라플라스 변환이 나오고 그림과 같은, 자, 이게 뭡니까? 자, 2라고 하는 계단이 보이셔야 돼요. 계단 모양.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계단함수 라고 하고, 요 계단함수가 만약에 요 2가 1이면 단위 계단함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기 위한 7가지 공식을 외워달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7가지 공식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요 7가지. 기본 공식이에요. 지금 문제로 나온 거는 얘를 물어본 거예요. 계단함수. 그러니까 답이 그냥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본 베이스 꼴입니다. 자, 그래서 계단함수 UT, 자, 요거를 봐주시면 되는데, 자, 당연히 이때의 계단이 몇입니까? 2니까 자, UT 1입니다. 1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가 된다? S분의 1인데 요 앞에 뭐가 붙어요? 2가 붙으니까 여기 2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은 몇 번에 있다? 3번에 있다. 이렇게 간단히 봐주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다음 문제로 가죠. 자, 똑같은 거죠. 예, 제역의 입력이 단위 계단 신호일 때, 자,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임펄스 함수가 있습니다. 임펄스. 자, 요 임펄스 함수는 충격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는 중량 웨이팅 펑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우리는 y 코로 델타 t라고 하고, 요 놈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라플라스 변환이 뭐다? 적분이다. 면적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요거 라플라스 변환하면 라지 y로 바뀌고 얘는 뭐로 바뀝니까? 1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면적이 1인 함수를 우린 뭐라고 한다? 임펄스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면적이 1이라는 건 요렇게 생긴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 3, 여기가 뭐 3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요놈의 면적은 몇입니까? 1이죠. 요 함수를 우리는 임펄스 함수. 그래서 신호 함수라고 하죠. 1, 0, 1, 0, 1, 0 할 때 이렇게 통통 치는 요 함수, 1이 되는 함수, 이거를 임펄스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단위 계단 함수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인디셜이라고 합니다. 자, 계단 함수는 y 이코로 자 ut인데, 이 ut는 유니트 1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 라플라스 변환하면 방금 전에 했죠? 예, 바로 S분의 1이 된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계단 함수는 방금 전에 그렸던 거, 자, 이렇게 생기는 거, 예, 크기가 1인 계단이 나오는 거죠. 요거를 단위 계단 함수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경사 함수가 나옵니다. 요 경사 함수를 다른 말로 램프 함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경사 함수 가장 대표적인 게 y 이코로 t에 1승 적어볼게요. 요 가장 대표적인 예니까. 그래서 라지 y는 자, 한 차수를 더해야 돼요. 적분은. 맞죠? 여기 1이니까 여기가 1 플러스 1. 그래서 여기를 n으로 적을게요.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다 n 팩토리얼 n 계승 이렇게 적게 돼 있죠. 그래서 경사함수는 뭐다? 바로 요놈. 요게 경사죠. 됐죠? 예,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지금 요 용어 물어보는 거예요. 요 용어. 그래서 계단함수는 뭐다? 인디셜. 답은 몇 번에 있습니까? 예, 2번에 있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표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과도응답에 관련되어 있는 함수들 3가지가 나오죠. 요 용어들 좀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재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준 암기 과목 같은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로 이론처럼 계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외워서 맞춰야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답 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요 라플라스 변환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FT는 기울기 함수입니다. 요 놈을 라플라스 변환하시오. 라지 fs. 3은 그대로 가고요. 자, 요거 적분하면 한 차수가 커져야 되니까 한 차수가 커져. 예, 그럼 요거에 한 차수 더 커지게 만들면 2 플러스 1. 그리고 요 2의 계승. 그러면 우리 n 우리 만약에 3 계승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3의 미수를 계속 곱해주는 거고 n 팩토리얼이다. n 계승이다. 그러면 n-1, n-2, 땡땡땡 곱하기 1까지 이렇게 예, 계산되는 걸 n 팩토리얼 또는 n 계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얘는 미수는 몇이야? s의
3승 그리고 위에는 2 곱하기 3하면 6 되겠네요. 그럼 요거 답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기본 공식 거기에서 요거 걸린 거죠? 이거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언더라인 치고 별표를 빨간색으로 딱 쳐드리죠. 이건 무조건 다 외워라. 그러면 이거 한번 적어서는 안 외워집니다. 제가 이 중간 유도 과정을 알고 있으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원래 이거 수학적인 유도 과정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유도 과정 다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럴 재력도 없고 그런 것들은 실강의에서도 저희가 해드려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한두 개 정도만 해드리고 그냥 외우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외우는 경우의 수가 원래는 13가지 정도, 14가지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걸 줄인 게 7가지예요. 미니멈으로.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ft는 u의 t-a u의 t-b의 라플라스 변화는 자 이게 뭐냐면 자 a초만큼 지연되고 b초만큼 마이너스면 지연된다라는 거. 이거를 시간 추이 정리라고 합니다. 자, 시간 추이 정리. 자, 요 용어를 좀 잘 볼게요. 자, 시간 추이 정리라는 건 자, 시간 말 그대로 시간이고요. 추이라는 게 형태. 추임새 할 때 그 추입니다. 모양. 꼴이라는 언어를 갖고 있어요. 꼴. 그러면 시간의 형태를 갖고 있는 정리. 그러면 시간의 형태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지연 요소가 시간의 지연 요소가 있고 뭐가 있다? 시간의 이등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의 이등 요소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자, 잘 봐봐요. 내가 이 분필을 3초 후에 던질 거야. 이게 지연입니다. 근데 내가 이 분필을 3초 전으로 가서 던지고 올 거야. 이거를 이득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미래로는 우리가 시간을 지연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얘는 없어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추이 정리에 여기 식이 있는데 ft에 a초만큼 지연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게 시간이고 이게 함수 펑션이다라고 하면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자, 크기가 1인 함수예요. 요거를 유로 적을게요. 유로 하면은 ut니까 크기가 1인. 그러면 우리가 크기가 1인 계단 함수는 요거죠. 근데 얘는 0,0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0,0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a초 d만큼 늦어야 돼. 그러면 여기를 a초로 잡고 요 뒤에서 나오는 요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ut-a 이렇게 표현하고 맞죠? 예, 그리고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작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부동작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작 요소와 시간 추이 정리는 같은 거예요. 보고자 하는 관점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는데 얘는 그게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죠. 그러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파란색. 요거 잘 보세요. 요 파란색이 뭐냐면 UT-B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빼지는 거잖아. 빼지는 거. 빼지면 자, 요 빨간색에서 파란색 면적을 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거만 남는 거죠. 요거만. 요거 라플라스 변환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요런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거 라플라스 변환은 먼저 UT를 라플라스 변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S분의 1 나와요. UT. 그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자연상수 2 마이너스 A초만큼 지연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요 부분이 뭐다? 예, 시간 추이 정리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식 보시면 요 부분이 시간 추이인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별도로 유도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요 반은. 내용 정리 반도 해드릴 때 있고 안 해드릴 때 있고 막 그러는데 저희가 백문항 반에서 그런 거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자 이제 지우고 저 식을 가지고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ut-a 마이너스 ut-b. 자, 이걸 라플라스 변환해 보자. 자, 요거 라플라스 변환하면 먼저 ut부터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 자, 적어 볼게요. 자연적으로 마이너스 a초만큼 지연된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자, 요거 ut s분의 1. 자, b초만큼 지연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마이너스 b초만큼 지연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그럼 결국의 답은 s분지 1로 묶을 수 있죠?
2의 마이너스 A의 S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B의 S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답은 몇 번에 있다? 요걸 찾아주시면 예, 답은 이게 2번에 있네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예,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시간 추이 정리, 복수 추이 정리, 그 다음에 실미분, 실적분 정리가 시험 문제로 되게 잘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본적인 스탠다드 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트레이닝을 해야 요거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웬만해서는 얘를 내주고 이런 형태를 내주고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최종값 정리를 구하시오. 자, 라플라스 변화에서 최종값이 나옵니다. 자, 라플라스 변화에서 초기값 정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종값 정리가 있습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초기 값은 말 그대로 처음 시작하는 값이니까 리미트 제한한다라는 거죠. t를 어디로? 0에 제한한다. 근접하게 만든다. 그때 ft. 이때의 값을 초기 값이라고 합니다. 자, 리미트 t가 무한대에 도달했을 때 이때의 값을 최종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이 돼 있는 값이 나오면 이거를 다시 시간에 대한 함수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다 t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최종값이니까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요. 근데 얘를 역변환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되어 있는 상태의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리미트 s가 무한대에 도달할 때 s의 라지 fs 이렇게 계산해라. 리미트 s가 0에 무한히 가까워질 때 s의 라지 fs 이렇게 계산해라. 그러면 어느 부분만 바뀝니까? 요 부분만 바뀌고 요 부분이 곱해져야 된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도 유도 과정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유도 과정 이런 거 다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예, 같이 좀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그러면 최종값 정리니까 리미트 s가 0에 무한히 가까워질 때 s 곱하기 라지 fs 그냥 오면 됩니다. 자, 요 분모를 s로 묶을게요. s의 자승 플러스 s 플러스 3. 자, 여기는 2s 플러스 15. 자, 뭐가 지워집니까? 자, 이렇게 s가 지워지죠. 그리고 s 대신에 몇 집어넣어? 0 집어넣죠. 그러면 얘는 3분의 15니까 몇 나와요? 예, 5가 나오죠. 예, 답은 2번에 있죠. 문제 어때요? 깔끔하죠? 예,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문제 되게 쉬운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안 해보면 못해요, 시험장 가서. 그래서 최종값 정리, 초기값 정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라플라스 변환이 뭔지도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설명하기에는 요 반은 좀 그런 맥락의 반은 아니고요. 이렇게 문제 푸는 기술과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반이니까 그 기술과 그 사실을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자, 라플라스의 역변환이 나옵니다. 라플라스의 역변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크게 두 가지의 법을 잡죠. 첫 번째,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분수 전개법을 이용해요. 부분분수 전개법을 이용하고요. 인수분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완전 제곱식꼴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누구가 인수분해가 됐느냐? 바로 요 분모예요. 요 분모가 인수분해가 지금처럼 되면 부분분수 전개법을 이용해요. 그러면 부분분수 전개법은 자, 나타내 볼게요. 자, 자, 얘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요걸 쪼개버리는 거니까 s 플러스 1, 요거 a는 모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s 플러스 2. 각각의 인수라고 해요. 해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곱의 형태를 우리는 인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각각의 인수를 이렇게 분모로 갖는 부분분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요거 한번 통분해 볼까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깔끔하게 구하는 거. 자, 요거 이렇게 곱하고 요거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a의 s 플러스 2a 플러스 b의 s 플러스 b.
그러면 첫 번째 식은 A에 A 플러스 B. 자, 요게 S 앞에 있는 요 상수 몇이에요? 2. 요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2A 플러스 B. 자, 요 놈은 2A 플러스 B는 상수 3이 돼야 되죠? 요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면 자, 요렇게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밑에서 위의 식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A 남고요. 요거 0이고 요거 1 남겠죠. 그러면 A가 1이야. 그러면 A가 1이면 자, B는 넘기면 B도 1이네. 예, B도 1. 요렇게 구해 주시면 좋아요. 요거 말고 만약에 또 다른 방법으로 구하겠다 그러면 요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전체 함수 그대로 내려오고 여기에다 각각의 인수를 갖는 함수 S 플러스 1 그때의 해 S 대신에 마이너스 1 요렇게 해서 구하셔도 돼요. A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요거보다는 요 방법을 이제 되게 이제 많이 선호하죠. 시험장 가서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니까 문제가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부분 전개법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 볼게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2의 마이너스의 A의 t승을 라플라스 변화하면 뭐가 돼요? S 플러스 A분의 1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이 반대도 성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변환이니까. 그래서 요거 역변환이니까 반대를 성립하면 결국에 뭐다? 자, 얘는 2의 마이너스의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의 2t승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러면 답은 몇 번에 있다? 예, 3번에 있겠네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꼴도 시험제로 있는데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꼴은 잘 출제가 안 돼요. 나오면 인수분해가 가능한 꼴 위주로만 나와요. 관연도 한번 문제 보시면 불가능한 꼴은 거의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변환을 하는 건데요. 아까랑 좀 다르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데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좀 특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잘 나와서 저희가 해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형태가 나오면 사람들이 잘 틀립니다. 자, 요거를 저희가 부분 분수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요거 한 덩어리와 플러스 자, 요 놈을 미분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S 플러스 1 완전 제곱식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이걸 다시 통분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S 플러스 1 요놈의 자승 그러면 여기는 A가 오고요. 자, 얘는 요거만큼이 곱해줘야 되니까 B, S 플러스 B가 돼서 자, 첫 번째 식은 A 플러스 B는 자, 없죠? 0이고요. 그 다음에 B 앞에 있는 S 앞에 있는 요 B는 1이 돼야 되는 거죠. B는 1이죠. 그리고 얘는 그러면 요 B가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1이 되고요. 자, 요거를 역변환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T 2의 마이너스 A의 T승 자, 요놈의 라플라스 변화는 자, 복수 추이 정리에 준하여 S 플러스 A의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모양이 얘랑 얘가 같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t에 2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나오고 자, 이거 역변환하면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승 자, 그러면 요렇게 있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데 t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는 요거랑 요거니까 요건 답이 아니죠. 그리고 이 앞에는 뭐가 와야 돼요? 예, 플러스가 와야 되죠. 그럼 이때 답은 몇 번에 있다? 예, 1번에 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 꼴이 지금처럼 요렇게 돼 있는 게 있고요. 여기 S 들어가고 여기 하나 1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S분의 C 요거 하나 더 들어가면 돼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래서 지금처럼 제가 구하듯이 또 이렇게 같이 구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풀어내는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부분수 전개법의 하나의 형태로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음 문제로 가시죠. 자, 8번 문제. 자, 초기값을 0으로 했을 때 입력에 대한 출력.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달함수를 정의할 때는 라플라스 변환한 입력분의 RS, 출력 CS. 자, 이때 단 t 이코로 0일 때 초기값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래서 초기값을 0으로 잡았을 때의 입력과 출력의 비 이거를 우리는 전달함수의 정의로 잡습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달함수의 정의를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9번 문제 갈게요. 자, 어떤 제역에서
단위 계단 입력을 가했을 때 출력이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으로 나타났다. 이 개의 전달함수는 제가 아까 전달함수는 라플라스 변환한 값이 되어야 되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입력분의 출력인데, 자 단위 계단 함수라는 건 뭐예요? ut죠. ut는 크기가 1인 함수를 말하고요.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자 여기다 집어 넣어 볼게요. 자 요거 s분의 1 나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라플라스 변환할 겁니다. s분의 1. 자 얘를 라플라스 변환할 겁니다. 마이너스, 자 얘는 s 플러스 2분의 1. 자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 놔두고요. 자 분자를 통분하면 s에 s 플러스 2, 자 요거 요렇게 곱해지고 요거 이렇게 곱해지죠. s 플러스 2 마이너스 s. 그럼 요거 지워지니까 요거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지워버릴 수 있고요. 그럼 남는 거는 s가 또 이렇게 지워지니까 번분수죠. 그래서 나오는 거는 뭐다? 바로 따라서 s 플러스 2분의 2가 된다. 그럼 몇 번에 있습니까? 예, 답은 2번에 있네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 뭐다? 단위 계단 함수라는 거. 요게 이제 단위 계단이라는 게 있으면 s분의 1로 들어가면 거면 되고, 여기가 단위 임펄스 함수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ut가 아니라 델타 t죠. 델타 t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1이니까 그때는 여기가 1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 좀 주의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가 두 종류가 있어요. 단위 계단과 단위 임펄스. 근데 일반적으로 단위 계단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응답 특성. 예, 이렇게 나왔을 때 아까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우리가 이제 비례, 적분, 지연 요소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면 자, 어찌됐든 간에 전달함수 g, s는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자 얘도 뭐야? 단위 계단 입력이니까 요거 s분의 1 돼야 되겠죠? rs에. 예, 그래서 입력이 s분의 1이 되고요. 자 요거 라플라스 변환하시면 돼요. 1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 아까랑 똑같은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라플라스 변환하면 마이너스 s 플러스 t분지 1 요거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라플라스 변환하면. 그죠? 예, 그래서 요거 다시 똑같아요. 분모는 그대로 s분의 1, 분자 통분하면, 자 대각선 곱하기 하시면 돼요. s 플러스 t분의 1 마이너스 s가 되니까 똑같이 s가 지워지죠.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져 버리면 결국에 남는 건 뭐야? 예, s 플러스 t분의 1, 여기 t분의 1, 요거 남네요. 그래서 요거를 뭐 하면 돼요? 분모 분자에 t를 곱해 줄 거예요. 그래서 남는 식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긴 1이고요. 여기 ts 플러스 1.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요거를 1차 지연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차 지연 요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1차가 있으면 1차 지연 요소고요. 요게 2차면 2차 지연 요소가 돼요. 아시겠죠? 요 차수에 따라서 1차냐, 2차냐, 3차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1차면 1차 지연 요소, 2차면 2차 지연 요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다? 예, 3번에 있다. 이거예요. 1차 지연 요소는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RC 직렬회로에서 주로 나타나는 회로죠. 그래서 답은 3번에 있다. 자, 이런 것들